너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관리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받은 견적서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립니다. 나는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, 배선구의 견적서 11회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 수요일 방송입니다. 저는 싱크로지 박승세입니다. 안녕하세요. S9모터스 배선구입니다. 자, 오늘 제목 이 뭡니까? 이 뒤에 걸려있는 차는 우리 때문에 올드카네요. 네, 우리 때문에 좀 이쁜 사진이 좀 잘리긴 했는데요. 네,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보나요? 234 BMW 5 시리즈죠. 예, 네. 234 올드카, 시동 안 걸리는 올드카를 단번에 해결한 사연,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. 이게 뭡니까? 이게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요. 30년 된 차예요? 아니군요. 92년식이니까 11. 거의 30년. 27년. 뭐 거진 그 정도. 26년 정도. 거진 엄청나게 네. 오래된 차네요. 네, 그렇죠. 한 가지 새로운 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 우리 배경화면에 보면 이게 있죠. 요거요? 네, 이게 BMW 이제 올드 로고입니다. 아, 이쁜가요? 옛날 로고. 네. 제 기아차가 흉내냈던 그 로고 아닙니까? 그런 건가요? 옛날에 냄새나는 로고 있잖아요. 카니발 2에 붙어있던 거. 그걸? 네. 냄새. 아, 그렇구나. 왜 저렇게 로고를 만들었지 했는데 그걸 또 흉내낸 거였구나. 네. 대부분 이제 올드카 사연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상 제가 좀 약간 취미생활 겸 올드카 소리를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뭐 230부터 뭐 예를 들어 88년식 벤츠도 해봤고, 뭐 234는 좀 요즘 주력으로 많이 오고 계시고, 대부분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, 이런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BMW의 그 올드카의 사진을 보고 감성에 젖어요. 와, 이쁘다. 어떻게 저런 디자인이 나오지 하면서, 어떻게 저렇게 돼지코를 하고 있을까? 그래서 근데 돼지코가 이뻐요 또. 전혀 안 이뻐요. 아, 그래요?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하나하나씩 구매를 하게 됩니다. 네.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엔진 수리를 하고 나서 엔진을 올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시동을 못 건 거예요. 그러니까 엔진은 왜 올린 거래요? 엔진 수리를 한다고 해서 엔진을 이제 내려서 네. 차에서 빼서 엔진 수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다 싹 하고 네. 이제 엔진을 차에 올렸는데, 네. 시동이 걸려서 들어왔겠죠. 그렇죠. 엔진을 올렸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시동을 못 걸어가지고 차주는 이제 부들부들 하면서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좀 수소문해서 저희 샵으로 오게 된 거죠. 네. 견적 한번 봅시다. 네. 일단 총 견적은 시동을 거는 데까지 120만 5천 원이 나왔고요. 네. 진단 비용 20만 원 나왔고, 뭐 네. 인젝터 저번에 네. 설명드렸죠. 우리 지난 네. 방송에서 뭐 하는 건지, 연료를 엔진에 쏴주는 장치를 인젝터라 그러죠. 네. 인젝터, 그다음에 연료호스 교환, 인젝터 교환 비용 이거 공임이겠고요. 네. 브레이크 오일 교환자 이건 뭐 의미 없는 것들이고, 뭐 쭉쭉쭉 미어시전을 이왕 온 김에 가신 것 같고, 헐라이먼트, 정밀 검사 대행도 하시나요? 네, 그렇죠. 그리고 에어컨 가스 보충, 뭐 아래 것들은 볼 거 없고, 근데 네. 진단 비용, 인젝터 보시 교환, 연료호스 교환, 인젝터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. 그렇죠. 시동 관련된 거 보면. 자, 보면은 제가 엔진을 방금 올린 차라고 했잖아요. 네. 그 엔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에어컨 가스도 빠지고 미션 오일도 빠진단 말이에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조향 장치도 틀어지고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엔진 올려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밑에 견적이 들어간 거고요. 브레이크 오일도 마찬가지예요. 그 다음에 인젝터 교환. 이게 되게 재밌는 사연이에요. 저도 신기했어요. 그럼 원래 엔진 수리를 했던 곳에서는 어째서 일단 시동을 못 건 것이고, 그걸 어떻게 해서 해결했다는 겁니까? 그러니까 시동 못 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가 노하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, 네. 이제 가솔린 차는 시동 걸기 위해서는 뭐 공기, 그다음에 연료, 그다음에 뭐 점화, 이런 기본적인 거를 보게 되는데, 일단은 공기는 잘 들어가고 일단은 점화는 잘 돼요. 네. 일단은 연료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젝터가 분사를 안 하는 거죠. 네.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, 인젝터가 6개를 교환을 했잖아요. 6기통인가 보죠? 6기통이니까요. 네.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휘발유, 약간 연료 탱크에 들어있는 휘발유 자체도 오래된 거예요. 그러니까 휘발유를 냄새를 맡았더니 이거 휘발유 같은 냄새가 안 나는 거죠. 그 휘발이 돼서. 네. 원래 휘발유가 많이 휘발되면 네. 약간 아무 냄새도 안 나는, 약간 약간 이상한 냄새 이상한 나잖아요. 나요. 휘발유가 아닌 냄새인데 네, 맞아, 주유소에서 맞아. 맡지 못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연료를 원상복구를 해놓고 이제 확인을 했더니 인젝터가 6개가
다 막힌 거예요. 어떻게 하면 인젝터가 막힐 수가 있습니까? 보통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불량 연료, 뭐 세녹스 들어보셨어요? 아, 네. 그런 이제 불량 연료를 쓰면서 인젝터에 LP 파워 세녹스 인젝터에 이제 구멍이 막힌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래돼서 그런 문제가 된 거죠. 연료 트러블도 의심이 되지만 네. 인젝터 자체의 트러블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?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사실상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 중에 하나였던 건데 제가 그냥 순서대로 따닥따닥 하고 사실상 이제 중고 제품들도 이미 테스트용으로 제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네 해서 따닥 끼니까 고객이 그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어요. 으아 하면서 막 시동 걸렸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고 펄펄 뛰시고. 이 휘발유차인가 보죠. 인젝터 가격이 굉장히 싸네요. 하나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? 우리 디젤 얘기할 때는 인젝터가 엄청나게 비싼 부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쉬 애프터 제품이고요. 네. 이것도 사실상 10만 원에 구할 수 없는 부품이긴 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수를 해서 이제 사실상 웃긴 얘기긴 하지만 BMW 234 관련된 부품들을 좀 제가 좀 갖고 있어요, 재고로. 그러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응해서 해드린 거죠. 네. 그러니까 뭐 이걸 또 가격 장난은 안 치시나 보죠? 예를 들면 뭐 이거 정품이다라고 뻥치고 이제 병행 수입한 건데 네. 가격을 더 붙여서 팔린다던가 뭐 이런 짓은 안 하나 보죠? 사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야 될 생각을 그렇게 치졸하게까지 보는 쉽지 않다 이거죠, 뭐. 그럼요. 그럼요. 이름이 있는데. 그럼요. 그럼 그렇죠. 쪽팔리지도 안 한다. 쪽팔리지도 안 하죠. 네, 그래서 그렇습니다.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진단 비용이에요. 저는 그 대신 제가 진단 스타트를 하게 된다고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해요. 제가 진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최소 이제 2시간을 잡고 이제 진단 비용이 20만 원부터 시작이 됩니다. 이걸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제 사실상 무조건 파트 교환을 시작을 해서 뭐 파트로 뭐 다 갈아본다가 아니라 원래 입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저만의 이제 쉽게 말하면 진단 트리가 있단 말이에요. 네? 그 진단 트리대로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한 다음에 인젝터라는 걸 판단한 거죠. 아하. 그래서 작업 비용과 부품 가격 별도로 진단 비용 항상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뭐 2시간 잡으면 이제 뭐 우리 배선구 사장님의 시간당 인건비는 10만 원. 뭐 이 배선구 사장님이라기보다는 이 S9 모터스의 시간당 인건비가 진단 비용으로 10만 원. 진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더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. 이거는 이제 어떤 장비를 사용하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. 그렇겠죠. 왜냐하면 뭐 1억짜리 장비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경우는 그렇죠. 더 받아야 되고 네.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청진기 하나 가지고 똑딱 뭐 그렇게 진단하는 거면 사실상 뭐 적게 나올 수 있는 거 뭐 그렇죠.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. 네,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신 각종 최첨 장비를 다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그걸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진단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런 문제로 시동이 안 걸렸는지 설명까지 다 통쾌하게 해드리죠. 맞아요. 저도 뭐 일반 전기업소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우리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의사와 같다. 그렇죠. 근데 의사들 보면은 MRI 찍는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. 네. 슥싹 지나가고 30초 만에 50만 원, 60만 원씩 깨져. 지금 뭐 맞아요. 의뢰 보면 되지만 네. 과거에는 정말 쓱싹 지나가는데 MRI 찍는데 막 50만 원, 60만 원이었잖아요. 네. 경우에 따라서 더 옛날에 100만 원이었고. 그랬나요? 몇 억짜리 장비인데 그게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사실상 이 요즘 첨단 차량들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시대가 변하는 만큼 네, 좋은 네. 장비와 비싼 장비를 계속 도입을 해서 네.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데. 그렇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진단 비용, 그다음에 그 진단 비용 받기 위한 노력. 그러니까 소비자는 진단 비용에 대해 인정을 하고 정비사는 진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. 그렇지. 서로가 그거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. 전 이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례를 갖고 온 거예요. 그래요.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. 왜냐하면 진단 비용을 이 정도 청구하지 못하는 정비업소는요. 네. 그만큼 투자 안 한 거예요. 뭐 그렇게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있죠. 때문에 당당하게 돈을 못 받는 거거든요. 맞아요.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왔고 사실 무슨 배짱으로 진단 비용이라는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도입해서 네. 뭐 갑자기 뜬금없이 진단하는데 돈을 내놓으라 그래?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진단 비용을 못 청구하는 애들은 네. 일반적으로는
이 시대가 변한 것에만큼 최첨단의 차량들을 정비할 정도로 연구를 하지 네. 않은 경우가 더 많다. 연구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사실상 그 연구에 대한 보상을 받거든요. 당연한 거죠. 얼마든지 받거든요. 당당하게 청구를 하거든요. 근데 맞죠. 그게 아니기 때문에 20, 30년 전 그 뭐 하여튼 카브레타 엔진 수리하듯 그런 느낌으로 그냥 네. 이거는 뭡니다. 저건 뭡니다. 이렇게 해서 증상 들어오는 것들은 이겁니다. 이거 끝났잖아요. 이제 이 시대가. 그렇죠. 그 시대는 아니죠. 그런 시대는 끝났다 말씀을 드리면서 더 자세한 얘기는 혹시나 또 이 진단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주제를 잡아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군요. 네, 이거는 뭐 할 말 많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의 견적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메일로 동영상이나 뭐 이메일 사진 이런 것들을 첨부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BAE6461 @naver.com BAE6461 네. @naver.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배선구의 견적서라고 검색을 하셔서 카카오톡으로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저희는 목요일날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